안녕하세요. 서점 라디오의 서점 리스본 정서점입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다. 박스 실키님, 안녕하세요. 오늘 다 처음 보는 이름들이네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에는 또 전혀 다른 분들이 계시는군요. 다빈 안녕. 졸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시행된 정책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고 미성숙된 기술도 실생활에 적용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가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10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독서실에서도 잠깐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저는 이런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한 단골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상주에 사시는데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올 2월 달에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서점 문 닫고 있었으니까 이제 할 일도 없고 해서 대구로 책을 보냈잖아요. 그때 대구에 책 보낸 거 기특하다고 상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책을 주문해주고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 때문에 이 책을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한 7권 이렇게 하고 뭐 선물용 책이랑 해서 보내주세요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여러 권의 책을 주문하세요. 그래서 그거 보내드리면서 그래 나도 이제는 지금은 이전과는 좀 다른 시기잖아요. 격동의 시기라고 해야 되나? 앞에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20 소비 트렌드 회고 부분을 읽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 핏 이코노미,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초개인화 기술, 펜슈머, 특화 생존, 58 세대, 편립 위험, 업글 인간 이런 거 다들 아시죠?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벌써 거기까지 진행됐는가? 라는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스트리밍 라이프 같은 경우는 저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서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기 구독 같은 것을 이제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에는 엄청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뭐 먹거리 이런 것들 다 해주고 다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쓴 게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독서실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2020년을 사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예요. 구동혁이라는 가상의 인물 이야기인데 오늘은 구동혁 씨가 재택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날이다. Y진리의 새 면도날을 사용해 면도를 마치고 오랜만에 위클리 셔츠에 와이셔츠를 입는다. 그동안 대여했던 이케아의 사무용 가구 세트를 정리해서 문 앞에 놓는 것도 잊지 않는다. 오전 중에 수거가 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기 때문이다. 문고리에 걸린 달콤 박스로 아침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새로운 문자가 도착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니 판교 본사가 아닌 회사에서 미리 계약을 맺어둔 서울 시내 패스트5 공유 오피스로 출근하라는 연락이었다. 오피스에 도착하니 친한 동료가 요즘 데일로즈에서 구독하고 있다며 책상에 꽃을 올려줘 기분이 상쾌해졌다. 다다른 일상에서 받은 새작 한 잔으로 습한 기분을 누리며 업무를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사무용 책상이 치워져 텅 빈 벽을 보고는 오픈 갤러리에서 렌탈한 그림을 걸었다. 다음에는 밝은 느낌의 팝아트로 빌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술다마에서 정기 배송된 막걸리에 치즈박스에서 온 에멘탈 치즈를 안주로 곁들여 혼술로 하루를 마감한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빌려 입는 와이셔츠, 함께 일하는 공유 오피스, 그리고 먹을거리를 과일들을 이제 골라서 보내주고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는 이런 서비스가 2020년에는 시작됐고 2021년에는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나온 다다일상 같은 경우는 그달에 어울리는 차와 다구 관련 정보를 보내주고, 롯데제과에서는 월간 과자를 하고 있죠. 이게 잘 돼서 이제는 월간 낫두루도 나와서 뭐 새로 나온 과자들 이런 것들을 박스에 넣어서 보내줍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월마트는 집에 와서 냉장고 안에다 음식을 차곡차곡 넣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대요. 제가 뭐뭐뭐 갖다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면 저희 집 키번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그 직원이 입고 있는 옷에 붙어 있는 카메라로 다 녹화가 돼서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보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책이었고, 문학책으로는 지금 중앙역을 2주째 읽고 있어요. 이 책 재밌고 김혜진 작가가 아주 초기에 썼던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다시 낸 거라는데 잘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읽었던 뭐 딸에 대하여 9번의 1 이거랑 비교해서 초기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요. 이 중앙역은 노숙자가 된 한 남자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노숙자가 됐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노숙자로 나오고 이 사람은 이제 양복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중앙역에 있어요. 이 중앙역은 이분이 대전 분이시라고, 대구 분이라고 하는데 대구 중앙역인가 봐요. 저는 중앙역? 이러면서 왜 우리 외국 여행 가면 센트럴이라고 하잖아요. 그 센트럴을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고 대구 분이어서, 지금 박미선님 들어왔는데 대구에 대구 중앙역 있나요? 대구 중앙역일 거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서울역 정도 되겠죠. 거기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노숙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냥 현실 르포처럼 썼는데요. 읽다 보면은 막 이 안에 제가 이 팍팍한 삶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갑갑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엄청 이 남자 주인공의 감정이 잘 전달되는데, 그렇다고 막 노숙자면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괴로워, 막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주 담담하게 이 사람의 현실을 그려냅니다. 어떤 절망에 빠지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나오지 않고 나올 의지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의 남자인 것까지 이제 읽었고요. 이 사람이 중앙역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노숙자지만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훔쳐가고, 그리고 어떤 여인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자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오늘 밤만 여기서 자게 해달라고, 사람의 체온이 그립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가 그러니까 딱 무장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남자의 캐리어가 사라졌어요. 전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기 있는 물건들이 노숙을 하는데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어디서 왔을까? 근데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온기를 나눠주겠다고 다가왔다가 사기치고 가버렸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의 분노가 그 여자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에서 편안함, 안락함, 뭐 다정함, 이런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린 세상에 대한 분노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남자가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를 다 담아서 이 여자를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막 경찰서도 가고 역도 막 헤매고 이러던 와중에 드디어 여자를 찾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는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참 요 근래에 읽었던 소설 중에 저한테는 참 좋았던 소설이고 뒤에가 엄청 기대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일로 지금 흐름이 끊겼어요. 정용준님 안녕하세요. 이분 요즘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다음 파이브 크리스탈님 안녕하세요. 중앙로역이군요. 중앙역이 아니고. 네. 이런 책들이 있고 요즘에 새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의 시리는 아무 때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신간들도 막 소개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뭐가 그리 바쁘고 정신이 없이 가는지 참 서점의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고 또 이제 11월인데 벌써 연말 분위기가 나가지고 새 달력들도 막 나오고 그래요. 미누블루 안녕 잘 지내요? 요즘에는 서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역시 보건교사 안은영인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끝나고 바로 주문해야 되는데 다 떨어졌고 그리고 부지런한 사랑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슬아 작가님이 이제 자기가 글 쓰는 작가로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일하면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느꼈던 것들을 썼는데 필력이 워낙 좋은데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들부터 여성들까지 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나이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울림이 있어서 참 대단하고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SNS가 순천 북토크에 다녀온 날이라고 알려줘서 작가님 생각했는데 평일 나방 너무 반갑네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순천에 제가 예전에 북토크를 간 적이 있었죠. Fix You란 책이 나와가지고 이맘때 한참 북토크 돌아다닐 때였는데 순천에 계시는 지혜님이라는 분이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냥가 보통이라는 순천 서점에 갔어요. 가서 북토크를 했는데 이 대구에 계신 미선님과 미영님이란 분이 순천까지 오신 거예요. 대구에서 순천은 대구에서 서울하고 비슷한 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순천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더 셜리클럽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제 제 이상형은 보라색 목소리예요. 네, 지난번에 이 라방 하면서 소개해드렸죠. 더 셜리클럽 박서련 작가의 소설이고 민음사에서 나오는 이제 젊은 작가들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거기 안에 이제 82년생 김지영도 있고 뭐 보건교사 안은영도 있고 그 외에도 아주 주목할 만한 책들이 많이 있죠. 셜리클럽도 그 중에 하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한 권인데요.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목소리가 보라색 목소리라고 여자 주인공이 표현을 하거든요. 보라색 목소리. 저는 갈색 목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명랑한 눈둔자. 이 책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또 그동안 저희가 이거 라방 못하는 동안 독서실을 2회 열었어요. 2회, 3회 열었어요. 다들 독서실 안 하니까 책이 안 읽혔다라고 하면서 참 재밌게 맛있게 책을 읽고 가셨는데 이번 주에도 한번 시간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키 책 새로 나와서 그 책도 많이들 사가고 계시고 정신없이 나와요, 새 책들이. 그리고 다들 책들이 읽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순천 못 가봤는데 궁금해지네요. 순천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순천만이 너무 아름다웠어서 저도 순천 2번밖에 못 가봤는데 되게 좋았고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을 짰었어요. 전국에 있는 서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뭔가를 막 하다가 그때가 서점을 막 냈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지금 오늘도 휴무인데 연남동에서 나가지 못하고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하고 살았는데요. 순천 지지난 일요일에 다녀왔답니다. 어땠나요? 순천에 그 갈 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 밖에도 새로 나온 책들이 많은데 지금 리스본에서 하면은 이거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정영수 작가의 내일의 연인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황동규 선생님 시집이 새로 나왔군요.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읽고 싶은 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 내서 빨리빨리 읽어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또 독서실을 해야겠죠? 독서실 왜 울어요? 독서실하고 막 다들 눈물 흘리는 표시들을 하고 계시는데 왜 우십니까? 그 다음에 리베카 솔릿의 새 책도 나왔습니다. 마음의 발걸음이라는 책도 나왔고요.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오며 가며 서점에 들르셔가지고 한번들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심리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저희도 이번 주에 이제 나의 F코드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에도 심리서가 정말 정신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다들 조금씩 많이 누구는 조금씩 누구는 많이 우울한 게 지금인 것 같고 아까 책 읽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 악! 이러더니 작가님!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근데 저는 이제 그분하고 많이 만난 적은 없고 라디오에서 몇 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얘기 듣는데 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놀라니까 카페 사장님이 작가님은 멘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방송국에서 만났던 같이 일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순간 너무 세상에 흔한 일이 돼버리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그랬어요. 제가 요즘에 조금 우울할 때는 책보다는 영상물을 보거든요. 저 원래 TV를 안 보는데 좀 우울할 때는 문 닫아놓고 TV물을 하루 종일 봐요. 근데 거기 중에 키딩이라고 공들이 영화예요. 주인공은 짐 캐리. 이터널 선샤인 느낌이죠. 그래서 짐 캐리가 뭐로 나오냐면 인형극 하는 아저씨예요. TV 스타예요. 그 아저씨는 우리로 치면 이제 뽀미 언니 같은 사람인데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좋을 만만 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젊은 시절에는 달라이 라마랑 친구예요. 자기를 수도승처럼 여기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피터라는 아이인데 걔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내가 운전하다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고통을 이제 품고 살아가는 부모의 이야기죠. 게다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걔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공들이 영화답게
뭔가 환상적이에요. 화면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시즌 1이 10편, 시즌 2가 10편, 20편을 제가 이번 주에 좀 쉬려고 토, 일, 월 이렇게 스케줄을 빼놨는데 3일간에 걸쳐서 다 봤습니다. 방금 전에. 진짜 마지막에 2편 마지막에 안 울면 사람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메타포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터널 선샤인에도 나오죠. 근데 시간을 되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앉아서 소중한 사람의 물건을 옆에 두고 이제 기억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나오는데 이 미셸 공드리가 너무 이 A와 B 장면을 브릿지를 너무 잘 써가지고 두 개가 착착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너 나를 원망하니? 우리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너 솔직히 말해줘. 나를 원망한다고 말해줘. 제발 원망한다고 말을 해줘라고 나와요. 근데 짐 캐리는 이제 그런 말을 안 하죠.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이 여자가 말해줘. 나를 원망한다고 말해 막 그러는데 장면이 확 전환되면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던 장면이 나와요. 결혼식에서 달라이라마가 그 주례를 보고 있어요. 막 하다가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까까지 이제 뭐 당부의 말도 있고 쭉 나오다가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짐 캐리가 예스 하면서 화면이 확 전환돼서 아내가 막 나를 미워한다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망한다고 말해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제 예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오버랩되고 이런 장치들이 대단하고 역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또 하나 요즘에 많이 드는 생각이 방금 읽어주셨대. 읽어드렸지만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은 이제 멀티페르소나가 2020년에 했던 트렌드 1번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멀티페르소나까지는 아니고 이 주인공이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인형놀이 하는 아저씨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솔직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힘들다. 내 아이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난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방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루먼 쇼처럼 겉으로는 착한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는데 아는 골마 들어가서 아내와 안 좋아져서 이혼 직전이고 하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걸 보고 그 남자를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차로 치워버리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짐 캐리 캐릭터는 잘못은 해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다 얘기하자 주의로 이제 가는데 그렇게 갈 때마다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뭐 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 막 꿈과 희망을 가져요 이런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희한테 나쁜 우유를 먹여.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 일찍부터 성조숙증이 오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막 솔직하게 다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대박이 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공들이가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근데 제 친구가 자기 너무 어려워서 머리 터지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좋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책 중에 유병록 시인이 썼던 안간힘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해가지고 많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책도 생각이 났고 우리가 요즘 다 조금 다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실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한 번쯤은 봐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빵지은님. 오늘 누군가 페이퍼 책은 어차피 사라질 거야 라는 말에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새롭게 나오는 페이퍼 책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렇게나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 몇 권씩 나오는데요. 한 달에 나오는 책이 1000권이 넘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잉오잉님, 오잉오잉님. 키딩 오히려 너무 슬퍼서 마음 아파요. 왜 진짜 슬프죠. 그렇지만 이터널 선샤인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리피오 님 편의점에서 혼자 메모하며 듣고 있습니다. 공들이 감독, 짐 캐리 주인공인 영화 이터널 선샤인, 우리들의 파리, 내일의 연인들, 레베카 솔릿의 마음의 발걸음, 명랑한 운전자, 그리고 노숙자 아니고 중앙역, 보라색 목소리는 더 셜리 클럽. 더 셜리 클럽은 셜리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클럽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순자, 말자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들 모임에 젊은 셜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배경은 호주고, 호주의 셜리 할머니들 모여있는 곳에 한국의 설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가서 셜리라고 불려요. 그 아이가 그 클럽에 가면서 할머니들과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그 남자가 보라색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천드릴 책 많으니까 진짜 11월에는 행사도 많이 안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책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10월 달에 좀 정신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저희 글쓰기 클럽 조교라고 제가 놀리는 분이 있는데, 삐지진 않았겠지? 네, 아까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동안 너무 오래 그걸 못했잖아요. 마음치유 책방을. 근데 요즘같이 다들 우울할 때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했는데, 다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현장에 오셨던 분이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덕분에 라고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저희도 참 뿌듯했어요. 선생님도 아주 좋아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선생님들이 그 맛있는 횟집 갔을 때 아주 행복해하던 그 얼굴이 포르투 2층에서 나오더라고요. 오신 방청객들을 볼 때 그 눈빛이 너무 다정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제가 3회차를 했죠. 이두영 선생님하고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음악치료 있었어요. 음악치료 시간에는 정말 애들처럼 노는 거예요. 음악을 가지고, 그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막 두드리고 놀고, 그 중에는 저희 피아노 선생님이 계신데, 김건모 밴드 건반이시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뮤지컬 배우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둘이서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좋았냐 그랬더니 진짜 아이가 된 기분으로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특히 사람과 사람에게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온기가 있는데, 이거는 가족이나 연인 말고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됐잖아요. 선생님이 사람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하시면서, 환경에게 정말 너무 미안하지만 이러시면서 그 일회용 장갑을, 김치 음식 만들 때 쓰는 그 비닐 장갑 있죠, 얇은 거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서로 손잡고 댄스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흔들면서 합주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저는 옆에서 봤죠. 그리고 마음치유 책방 이 공개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시간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구나. 이 컨텐츠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리즘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에 짓눌려 가지고 일의 보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서 뭐 인터뷰하거나 할 때 아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러면은 보람을 느낄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극복이 된다. 이 세상에 내가 쓸모 있는 존재구나를 나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랬는데 요즘엔 좀 못했더니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고 나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서점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먹고 살리짐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울하실 때는 조금 시선을 돌려서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러시는 게 어떨까 싶고, 아까 키딩 얘기 나왔을 때 너무 슬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좀 우울할 때는 오히려 우울한 내용이 동종요법이라고 해서 우울은 우울로 지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람이즘 맞다, 보람이즘 먹고 살리지 말고 보람이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점 소식 얘기 드리고 물러갈게요. 이번 주에는 나의 F코드 이야기 이한희 작가님 오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썼는데요. 굉장히 담담해요. 그게 이 책의 최고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우울증에 걸렸어. 나는 불행해.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았어. 내 동료 중에는 우울증에 걸렸지만 밝은 사람도 있어. 뭐 우울증 환자들도 연애를 해. 회사도 다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적은 면이 좋았고, 중간중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쓴 거 말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 입장에서 그 치료의 내용을 적어서 좋았는데, 만석입니다. 그리고 또 글쓰기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 발표한 게 있어요. 오늘 동네 책시장 이것도 마감됐습니다. 예전에 연남동에는 연남동 마을시장이 열렸어요. 1년에 한 번 따뜻한 남쪽 마을 연남동 시장이 열려요. 그게 리스본 옆길로 해서 거기 꽃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가득 채우는 아주 큰 마켓이었어요. 매년 4월, 5월 경에 열렸고, 이 연남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해왔던 건데, 요즘 흔히 말하면 도시재생하는 그런 모임 같은 거 있죠? 그런 모임이었는데, 연남동이 핫한 동네가 되면서 없어졌어요. 연남동에는 워낙에 아티스트들이 많이 살았고, 홍대 부근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이쪽에는 문인들도 많이 살고, 연남동이 연희동의 남쪽이어서 연남동이에요. 그래서 연희동 연남동에는 문인들, 뭐 화가, 음악가 많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켓을 열면 그 벚꽃길이 꽉 차요. 마켓으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작품들을 팔고, 또 이 동네 주민도 참석할 수 있고, 이 동네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참가 자격이 돼서 심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요. 거기 나간 적 있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 연남동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고, 이 동네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알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우리 알릴 수도 있고, 되게 좋았는데, 한 5년 전까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저희 서점에서 한번 작게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리스본과 포르투에서 작은 마켓을 열 거예요. 이미 저희 쪽에서는 6분밖에 못 뽑았어요. 이게 크게 마포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여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나면 다시 공지할 테니까 많이 오시고요. 또 셀러로도 오시고 보러도 오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낭독 공연 합니다. 시낭독도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마당이니까 좀 추울 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선착순 30명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따뜻하게 입고 마당에서 스탠딩으로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1층 안쪽에다가 무대를 마련하고요. 거기서 연주할 거예요. 마당에는 들릴 거고요. 그다음에 낭독도 그 안에서 할 거고, 여러분은 그 마당에 쪼르르 앉아가지고 보시면 되고, 저희 마당이 좀 포르투 마당은 널찍하기 때문에 30명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놀러 와서 보고 가세요. 알찬 프로그램 마켓도 궁금하고 신앙독도 궁금합니다. 네, 좀 재밌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실도 시간 날 때는 하려고 하고 책방 스터디도 할 거예요. 그 외에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야 서점이 좀 재밌게 더 돌아갈 거라서 좀 공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11월 안에 2가지 정도를 발표하려고 해요. 같이 해주십시오. 아, 답인 국화두송이와 늦가을의 밤 하셨는데, 네, 늦가을의 밤 잘 보내시고 11월 잘 보내시고 우리는 조만간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지연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또 제가 못하는 솜씨로 편집을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무리하지 마시고 느슨하게 살라고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 최대한 춥지 않게 계시고 그러다가 우리 곧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